안녕하세요. 9강 시작합니다. 벌써 학기 시작하고 중간 시험도 보고 이제 9주째입니다. 중간 시험 보고 나서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하기로 했냐면 크기를 갖는 물체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8강에서는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면 편한데 그때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물량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9강 강체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좌표가 몇 개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물체를 상태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상태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고체가 있어요. 그러면 고체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형태가 안 변한다. 그런데 형태가 안 변할 뿐 아니라 부피도 안 변하면 그 우리가 고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체를 고체 이런 걸로 할 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는 어떠냐?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가 무엇과 같습니까? 그릇에다 넣으면 그릇의 모양과 같죠. 그런데 부피는 어떻습니까? 형태는 바뀌더라도 부피는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기체가 있죠. 기체는 어떠냐? 기체는 형태도 용기와 같을 뿐 아니라 부피도 용기와 같습니다. 용기를 더 큰 부피로 하면 거기를 다 차지하죠. 우리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왜 저렇게 다른 모양을 하는지 잘 압니다. 이런 물질들은 전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꽉 붙잡고 있으면 고체고, 그 중에서 몇 개가 떨어져 있으면 액체고, 분자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 기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고체뿐이고, 액체와 기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체는 그래도 부피는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놈한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번 학기 맨 마지막 배우는데, 열을 가해 줄 것 같으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무질서한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열을 많이 이제 넣어주면, 그래서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기체에다가 열을 막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더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뭐가 되냐면 플라즈마가 된다고 합니다. 플라즈마는 기체와 똑같이 형태도 용기와 같고 부피도 용기와 같습니다. 뭐만 하나 다르냐?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어떤 거냐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분자와 분자들이 충돌하면서 분자 속에 있던 전자들이 하나둘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전자가 나오면 분자도 어떻게 됩니까? 이온으로 바뀌죠. 그래서 양전하를 띤 입자와 음전하를 띤 입자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거 말고 또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체, 그럽니다. 강체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사실 이거는 고체에 속합니다. 근데 고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실은 고체도 형태가 힘을 가하면 형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체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고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고체인데 그냥 이상적으로 그런 조건을 주는 것이,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적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유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액체와 기체를 한꺼번에 부르는데, 유체는 강체에 비해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강체는 어떠냐?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변형하지 않는다면, 유체는 어때요? 아무리 작은 힘을 가해도 변형하는,
그것이 바로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체는 진짜 없다 그랬죠. 근데 물리에는 진짜 없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상적인 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에 나오는 이상적인 물체 사실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그게 아까 첫 번째가 우리 앞에서 배운 강체입니다. 그래서 강체는 물체 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강체에서 강체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거리는 절대 모든 부분이 절대 변하지 않는 물체. 이것을 강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유체 중에서 이상유체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유체는 뭐라고 그랬죠?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한꺼번에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상유체는 언제 하느냐? 사실은 기체와 액체의 운동을 논하는데 이걸 가정합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강체도 어때요?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이제 공부할 때 사실은 그 고체가 모양도 변한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체를 도입했어요. 기체와 액체의 운동도 우리가 뉴턴 역학을 거기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문제가 훨씬 간단해져요. 흐르면서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 사실은 기체의 경우에는 흐르면서 좁은 곳으로 가면 압축되면 밀도가 바로 바뀝니다. 액체는 잘 안 바뀌는데 근데 흐르면서 밀도가 절대 안 바뀐다라고 가정하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유체가 흐를 때는 유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유선은 뭐냐면 유체를 만들고 있는 분자들이 움직이는 궤적입니다. 이 궤적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항상 옆으로만 가지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유체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 유체는 진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 유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강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 기체. 이상 유체는 유체의 흐름,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상 기체는 열역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는 어떻게 가정이 되어 있냐면 기체인데 기체는 분자들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입자, 분자가 부피가 없다, 부피가 0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 분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언제만 상호작용하면 둘이 충돌하면. 근데 충돌도 탄성 충돌한다. 탄성 충돌하는 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혀 운동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 그런 기체를 우리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강체, 이상유체, 이상기체는 실제로 존재하겠습니까?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강체는 존재하지만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유체는 존재하지만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기체는 존재하지만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존재한다.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당연히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게 답이죠. 그러면 이런 거 왜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하면 크기를 갖는 고체의 운동을 논할 때 그게 강체라고 가정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변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조금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정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고 나서 문제 풀고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더 노력해서 더 정확하게 하는데 그 정확한 것과 강체라고 가정한 것과 사이에 차이가 몇 %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답이 거의 95% 이상 맞는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가정하면 풀이가 훨씬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강체를 공부할 때 자유도를 도입합니다. 자유도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필요한 서로 독립인 좌표의 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공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입자의 운동을 표시하려면 X좌표, Y좌표, Z좌표 3개 필요하죠. 그래서 자유도 3개라고 합니다. 꼭 X, Y, Z가 아니더라도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가 필요하죠. 원통좌표계에서는 로, Z, 파이가 필요하죠. 이렇게 공간에서 움직이면
자유도가 3개 필요합니다. 이것은 좌표가 서로 독립인 좌표가 3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n개의 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입자마다 자유도가 3개니까 n개의 입자가 있다면 자유도가 3n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있냐면 구속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속조건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좌표들 사이에 반드시 만족해야지만 하는 식이 구속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표들 사이에 식이 하나 있다면 면을 대표합니다. 면 위에서만 이용합니다. 좌표들 사이에 식이 하나 있으면 그건 뭐냐? 어떤 한 면을 대표하는데 면에서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Z는 제로라는 이런 식이 하나 있으면 이건 XY 평면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XY 평면만 해서 운동한다라고 하면 이 식 하나를 만족해야지 됩니다. 또 R은 A다라고 하면 이건 구좌표죠. 이건 반지름이 A인 구의 표면입니다. 이것처럼 좌표들이 식 하나를 만족하면 그것은 구 표면에서만 또는 XY 평면에서만 이렇게 면 위에서만 움직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건 선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제로와 Z는 제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바로 X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표들이 만족해야 되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속조건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영역을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구속조건이 있으면 자유도는 어떻게 되냐면, 구속조건이 F개라면 자유도는 F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갖지 않는 물체가, n개의 물체가 F개의 구속조건에서 움직인다면 자유도는 3n에서 F를 뺀 게 되겠어요. 이렇게 구속조건이 있으면 자유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질점 2개가 있는데, 질량을 갖지 않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줄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놈의 자유도는 몇 개일까? 자, 이놈의 자유도는 어떻습니까? 2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면 6개죠. 6개. 근데 구속조건이 뭐예요? 1개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라는 구속조건 하나. 그래서 저놈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설명하려면 자유도가 5개, 다시 말하면 좌표가 5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체의 자유도를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강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두 점도 거리를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구속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강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체 중에서 먼저 점 4개를 하나 고르겠어요. 이 점 4개의 자유도는 몇이 되겠습니까? 점 4개 아무렇게나 골랐습니다. 그럼 4개의 자유도는 몇 개냐? 12개입니다. 12개. 근데 요놈들 사이에는 몇 개의 구속조건이 있나 보면, 자, 요놈들 사이의 거리가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랬죠. 이놈들 사이의 거리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래서 이 6개를 뺄 것 같으면 자유도가 6개만 남게 되겠어요. 점 4개의 자유도는 6개다. 그래서 점 4개가 서로 거리를 안 변하면서 움직이면 그놈은 자유도가 6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점 하나를 추가하면 자유도가 몇 개 늡니까? 3개가 늘죠. 그래서 자유도가 9개 됐어요. 그럼 이 점 하나에 대한 구속조건은 몇 개가 있을까? 네, 이렇게 3개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3개 늘었는데 또 3개가 감소하니까 결국은 자유도가 몇 개가 되죠? 6개가 되죠. 또 추가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죠.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강체의 자유도는 6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체의 자유도는 6인데 사실은 이게 6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면, 강체의 운동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강체의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병진 운동의 자유도가 바로 3개입니다. 이 병진 운동의 자유도란 강체 하나를 전체를 한 입자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유도가 되겠어요. 이거 3개입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의 자유도도 3개가 됩니다. 이 2개를 합해서 장체가 마음대로 움직일 때의 자유도는 6개다. 다시 말하면 강체의 자유스러운 운동,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걸 설명하려면 좌표가 몇 개 필요합니까? 서로 독립인 좌표가 6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